이번 영상은 이번 6월 모의고사 독서 지문, 과학기술의 융합 지문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10번에서 13번 문제고요. 간만에 이제 우리가 요번, 직전에 우리 3월 모의고사 때까지 보더라도, 과학 분야보다는 이제 기술 분야와 관련된 그 소재와 관련된 지문이 많이 나왔는데, 요번 이 지문은, 과학과 기술의 융합 지문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학과 이제 기술의 어떤 원리,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은 수소의 어떠한 저장, 그다음에 운송, 그다음에 어떻게 추출하는지,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정 에너지원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하나인 수소 원소 있죠. 이 수소를 어떻게 저장하고 또 어떻게 수소만을 빼내고 또 어떻게 운송하는지 과정과 원리를 다룬 과학과 기술의 융합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활용법에 대한 어떠한 지문, 그죠? 여기를 조금 어렵게 좀 느꼈던 학생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 수능 특강 과학기술 지문에 아마 과학기술 2번 지문과 좀 연계가 좀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지문은 그 수소의 어떠한 그 원자의 특징만을 좀 다루는 지문인데 요거를 이제 기술 분야와 접목시켜서 만든 융합 형태의 지문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요걸 조금 요 지문을 어렵게 느꼈던 학생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쌤이 좀 해봅니다. 자, 우리 과학과 기술 분야와 관련된 지문은요. 그죠? 네, 과학과 기술 분야와 관련된 지문은 그 세부 정보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이 세부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원리와 과정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과학 현상의 원리, 어떤 기술학의 어떠한 원리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고요. 그래서 이제 세부 정보를 잘 파악해야 되니까 정보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의외로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지문을 좀 독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 이 자체적으로 과학기술 분야는요. 정보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심 문장에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그 지문에다 체크를 해놓고 그 체크된 그 문장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와 접목시켜서 그쵸? 예, 답을 찾는 연습. 요게 필수로 선행되셔야 되는 그런 지문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꼼꼼하게 세부 정보 파악을 위해서 한번 정보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죠. 여기 수소가 나오죠. 청정 에너지 주원 중에 하나래요. 이게 중심 화제가 되겠죠. 생산, 저장, 운송, 추출, 활용 등 전체 과정에서 친환경과 관련된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죠.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하면요. 탄소 배출 없이 전기 분해를 통해서 그죠?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어가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생산된 수소 기체는요. 부피가 크고 또 그렇지. 폭발. 여러분들 그 수소 막 폭발도 일어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자체로 원래 수소는 저장과 운송이 어렵대요. 부피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액화수소 방식이 제한되게 되었지만 저장하고 운송할 때 이 액화 상태를 유지하려면 극저온의 조건이 필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때문에 액상유기 화합물 또는 액화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 운반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제한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뭐야? 첫 번째 문단은 수소의 어떠한 운반 방식의 문제점이잖아.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내용이 두 번째 문단에 여기 쫙 나와야 되겠죠. 볼게요. 그럼 두 번째 문단부터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 맞아? 보자. 자, 액상유기 화합물을 이용한 그쵸, 여기 나오네. 액상유기 화합물을 이용한 수소의 저장 및 추출에는 뭐 이런 것들, 톨루에인, 이런 것들은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 메틸 사이클로 헥세인. 많이 어렵지, 그지? 이래서 과학기술 분야의 지문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야, 너희들한테. 그냥 체크만 해주세요. 화합물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야, 생각해봐라, 얘들아. 우리가 무슨 화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출제위원들이 뭐 이런 거에 어떠한 디테일한 뜻을 물어보겠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간단하게 이 두 개는 뭐라고만 여러분들이 여기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화합물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두 화합물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상호 전환 반응. 이게 중요하네. 그죠? 즉, 안전한 수소 운반을 위해서 상호 전환 반응. 이 두 개의 화합물의 어떠한 그 상호 전환 반응. 이게 중요하다고. 이는 톨루엔의 수소가 결합해 MCH, 아까 요거 헥세인 요거 이게 되고요. 역으로 MCH가 톨루엔과 수소로 변하는 원리를 활용하는 것. 이게 중요하네요. 딱 체크해야 되겠죠. 요거. 요 과정을 통해서 원활하게 수소를 운반한다는 거야. 자, 톨루엔 분자 하나에 3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할 때 각각 수소 분자가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을 2개씩 만들며 결국 MCH 분자 하나가 생성된다는 거. 결국 MCH 분자 생성 원리죠. 중요하죠. 그리고 이 MCH는요, 취급 안전성과 독성이 휘발유와 유사하기 때문에 석유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 여러분, 석유 같은 거 잘 운반 가능하잖아. 석유차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석유 운반하듯이 수소를 운반할 수 있어. 이 반응, 이거와 관련돼서. 그죠? 또한 MCH는 액체이므로 증발기체 발생으로 인한 누출 위험도 없고요. 하지만 중요하죠. 이런 거 주의하랬죠. 역적관계. 톨루엔과 MCH의 상호 전환을 통한 수소 저장, 추출 반복되면서 뭐에 또 문제점이 있대요. 이게 중요하죠. 두 화합물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대요. 이게 화합물 간 상호 전환 반응이 일어나는데 결국 중요한 거 불안정해지는 문제. 결론은 이거죠. 자, 두 화합물 간의 상호 전환으로 이 상호 전환 반응으로 원활하게 수소를 운반할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거죠. 화합물 간의 불안정 문제가 있다는 거. 이렇게 끌고 가셔야 되는 거야. 이게 독해 맥이라고 있잖아, 선생님이. 자, 다음 문단에서 확인해 봅시다. 암모니아는요,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래. 분자당 3개의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어. 물보다 암모니아의 특징이죠. 암모니아는 물보다 분자당 저장된 수소가 많대요. 암모니아에. 그래서 암모니아는요, 기존 비료 산업에서 사용되는 합성법을 생산할 수 있고요. 또 뭐야? 기존 인프라를 이용해서 원활하게 저장 및 운송할 수 있다. 이 암모니아는요. 하지만 얘는 또 뭐래요? 높은 독성으로 인해 위험성은 해결할 과제래. 그래서 암모니아가 수소가 많다고 했으니까 끌고 가야 되겠죠. 암모니아에서의 수소 추출 방식은로는 전기분해, 아까 했죠. 광분해.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열분해. 요게 딱 체크하면 되죠. 열분해.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거. 아까 추출 방식 중요하다고 그랬죠.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분해만 일어나는데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랑 뭐뭐란 뭐다. 정의에 의한 설명 방식. 요게 중심 문장. 딱 표시 딱 들어가야 되겠지. 암모니아 분해 반응 뭐야? 암모니아가 분해돼요. 질소 기체라는 놈과 수소 기체를 만들어내는 반응이래요. 이때 반응한 암모니아, 질소 기체, 수소 기체 몰 수비는 2대 1대 3이래. 몰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과 계열 학생들, 과학 배우는 친구들, 화학 시간에 몰이죠, 몰. 요 개념은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과학을 선택 안 한 친구들 있잖아. 우리 문과 계열 학생들은 몰, 뭐 나와 있어요. 지문 밑에.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열분해 방식을 통해서는 0.9 이상의 전환율이 얻어지는데 부반응은 없대요. 여기서의 전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잘 표시해놔야 돼.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 몰수를 공급한 암모니아 몰수로 나눈 값. 전체에서 부분으로 나눈 값이네. 또 좀 전에 방금 부반응이란 뭐래요? 암모니아 분해 반응 의도. 암모니아 분해 반응에 의도된 생성물 외에 다른 물질이 최종 물질로 다른 물질로 생기는 반응. 딱딱 표시. 그래서 요 문단은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어떻게 추출하는지에 대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에 딱 나오죠. 자, 수소의 대표적 활용법이 수소 연료 전지. 뭐 또 다른 개념이 나왔죠. 그죠?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장치로 산화극, 환원극, 전해질, 도선. 그러니까 전지가 뭐야?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전지. 그죠? 산화극에서는 공급된 수소가 수소이온과 전자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나고, 수소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전자는 도선, 선이죠, 선. 선을 통해 환원극으로 이동되면서 전기 생산한대. 그리고 환원극에서는 공급된 산소가 수소이온과 전자를 만나 물 생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소를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이 전지는 그 이후의 반응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뭐 한대요? 네, 친환경적이랍니다. 그래서 수소의 저장, 추출, 운송, 그 다음에 활용 분야. 대표적인 활용 분야는 방금 읽었던 뭐 수소 연료 전지로 많이 활용된다는 거. 이러한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지문이었습니다. 됐죠? 짧았어요. 짧았으니까 바로 문제 볼게요. 일치불일치. 우리 독서 유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런 10번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꼼꼼한 독해학과 요구가 된다 그랬습니다. 1번. 재생에너지는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첫 번째 문단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나와요. 2번. MCH는 휘발유와 유사한 취급할 안정성을 갖는다는 두 번째 문단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광분해 방식으로 암모니아를 질소기체와 수소, 이거 아까 선생님도 읽은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세 번째 문단에 있고요. 4번. 수소 연료전지에 공급되는 물질은 수소와 산수이다. 이거 네 번째 문단이가 읽었습니다. 자, 수소 연료전지에 수소이온은 전자와 마찬가지로 도선을 통해 이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선을 통해 이동합니까? 네 번째 문단, 네, 뭐라 그랬어요? 수소이온은 도선을 통해 이동한 게 아니라 뭐를 통해 이동한다 했습니까? 네. 도선을 통해 이동하는데 어디로 이동한다? 환원극으로 이동한다고 했잖아. 그죠? 수소이온은 도선이 아니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번째 문단에 이 수소이온은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네 번째 문단 다시 보세요. 그죠? 전해질을 통해, 그죠? 전해질을 통해 이제 그죠? 환원극으로 이동한다는 거고요. 도선을 통해 이동한다는 요거 있었죠. 요거는 뭐야? 요거는 수소이온이 아니라 뭐야? 전자죠, 전자. 전자가 도선을 통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5번 정답입니다. 이렇게 빨리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번째 문단에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자, 11번 갈게요. 자, 그렇죠. 개념 비교하는 거. 자, 우리 또 수동시험에서 독서 지문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야? 요거. 그죠? 각각의 개념 비교하는 거. 자, 기억이 뭐죠? 자, 기억. 아까 MCH, 메틸 사이클로헥세인, 그 다음에 니은은 아모니아. 다 여기서 결국 공통점은 뭐였어요? 자, 개념 비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하는데, 공통점은 수소를 생산해낸다라고 하는 거. 차이점은 방식이 달랐잖아. 그죠? 추출하는 방식이. 자, 근데 이제 맞는 거 골라주셨어요. 맞는 거 골라주셨어요. 맞죠? 맞는 거. 1번 볼게요. 기억은 증발기체를 많이 발생하므로 누출 위험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딱 표시해 놓으라고. 누출 위험성이 크다. 요거를 보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문단에서 액체라고 했죠. 이 MCH는, 기억 MCH는 기체 발생이나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여기 나오네, 바로. 얘들아? 얘 보여요? 여기 나오죠. 누출이 거의 없다. 그죠? 딱 표시. 2번. 니은은 독성이 낮아 위험성이 크지 않답니다. 여기 보면은 나오죠. 쭉 보다 보면 독성이 높다고, 여기잖아. 여기 높은 독성 나와있죠? 그죠? 3번. 니은은 운송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대규모 피자 아니야? 원활하게 기존 인프라를 이용해 저장 수송할 수 있다고 했잖아. 말이 안 되죠. 그죠? 4번. 기역은 이연보다 분자당 저장되는 수소 원자가 더 많다. 두 번째 문단의 기역, 아까 MCH는 톨루엔 분자 하나에 기역은 톨루엔 분자 하나에 맞죠? 몇 개? 3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될 때 수소 원자가 탄소와 수소 원자 간 결합을 2개씩 만든다. 그래서 생성된다. 라고 되어 있죠. 맞아, 아니야? 니은은 암모니아는요. 세 번째 문단에서 뭐라 했어요? 분자당 3개의 수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맞아, 아니야? 분자당. 그럼 결국 뭐예요? 여기가 톨루엔 분자 하나에 3개의 수소 원자 쓰면 이게 많으면 결국 이거 하나에 3개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많을 거 아니야. 그쵸? 더 많겠죠. 이게 더 많은 거죠. 그럼 4번 정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자, 12번 갈게요. 3점짜리 문제죠. 그죠? 12번 3점짜리 문제. 자, 요것도요. 앞에 여러분들 우리 8번 문제였죠? 우리 앞에 그 사회지문 풀 때와 같이 선지파악만 잘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선지파악만 잘하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 과학자가 이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야? 위클 A. 자, A가 뭐였어요? A가 열분의 방식. A가 열분의 방식이었죠. 그죠? 보기에 B는 어떤 방식이다? 전기분해 방식. 2개 또 뭐야, 결국? 2개 뭐 하는 거야? 개념 뭐 하는 거야? 전형적인 개념 비교형 문제. 아까 위에 문제 있었죠? 11번하고 똑같은 문제 유형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열분해 방식과 전기분해 방식 차이를 보도록 할게요. 한 과학자가요. 그래요. 전기분해 방식으로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반응기를 고안하고 이거를 통해서 수소기체를 얻고자 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10몰을 공급했을 때 6몰의 암모니아 반응하고 반응한 암모니아 몰수보다 많은 몰수의 그죠? 결국 중요한 건 이거죠. 많은 몰수의 수소기체가 생성되었답니다. 이때 원치 않았던 물질인 암모늄 이온 등 그치 최종 좀 다른 물질들 아까 여기 나오잖아. 여기 그죠? 여기 보여요? 세 번째 문단 마지막에 의도된 생성물 외에 다른 물질이 최종으로 생기는 반응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그죠? 자, 이제 적절한 거를 골라주려 했습니다. 1번 답지 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열분해 방식과 전기분해 방식을 비교하는 문제야. 오케이? 자, A에서 질소기체를 생성하는 것과 달리 B에서는 항상 달리라는 거 이거 주의하라 그랬죠? 요런 부서 꼼꼼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가야 돼. B에서는 질소기체를 생성하지 않는데요. A는 생성하고 질소기체를 B는 생성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근거를 끌고 가면 될까요? 세 번째 문단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세 번째 문단에 여기 위에 세 번째 문단에 열분해 방식, 전기분해 방식 모두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 질소와 수소기체 둘 다 생긴다는 거죠. 얘나 전기분해 방식이나 다 생성된다고. 틀렸죠? 맞아? 2번 A에서 생성된 수소기체는 B에서 생성된 수소기체와 달리 부반응이 생겼대요. A에서 생성된 기체가. 맞아요? 또 세 번째 문단에 나오죠. A에서 그죠? 요거 열분해 방식에서는 뭐야? A 열분해 방식에서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나 수소기체가 생성된다 그랬죠. 그리고 부반응은 거의 이때 없대요. 없다고 그랬잖아. 그쵸? 뭐 틀렸죠? 부반응 없다고 했잖아. 그쵸? 3번 볼게요.
A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 전환율, 아까 전환율 했었죠, 전환율. 요거 전환율. 요거 나오네, 요거 전환율. 전환율은 B에서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 전환율보다 작겠대. 이거는 뭐 계산을 좀 해봐야 돼. 아까 전환율이 뭐였니?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의 몰수를 공급한 암모니아 몰수로 나눈 값이라 했잖아. 그럼 해봐야 되겠죠. 여기 아까 10몰에 6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잖아. 자, 그러면 일단 A 열 분해 방식을 통해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 전환율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A는요. 여기 있죠. 여기. 바로 나오잖아. 0.9라고 돼 있잖아. 그 A는 0.9로 알 수 있고요. B는 뭐였니? 나눠야죠. 10몰 중에 6몰이라니까 뭐야? B는 0.6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죠? 틀렸네요. 크다가 맞는 거죠. A가 더 크겠네. 그죠? 4번 볼게요. B는 A와 비교할 때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한다면 더 적은 양의 수소기체를 생성할 수 있겠다라고 돼 있죠. 아까 그 전환율 잠깐 보면요. A 전환율 방금 여기 있죠. 0.9라고 있죠. 그러면 같은 암모니아를 공급했을 때 B 0.6에 비해서 더 많은 암모니아가 반응하겠죠. 그쵸? 더 많은. 그쵸?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반대로 얘기하면 세 번째 문단에 아까 암모니아, 질소, 수소기체의 몰수 있었죠, 이거. 몰수비가 얼마 된다 했어요, 이거. 2대 1대 3이라고 그랬죠, 이거. 그럼 요거 참고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암모니아 몰수와 생성된 수소기체 몰수는 비례하는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 뭐야? A가 B에 비해서 그죠? 더 많은 수소기체를 생성하는데 B는 A와 비교할 때 그럼 반대는 뭐야? 적은 양의 수소기체를 생성하는 게 맞는 반대니까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됨을 논이 이렇게 맞는 거 골라주랬잖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건 이제 몰수 계산하는 것과 그러니까 몰수 비교하는 걸 잘 하시면 4번이 정답이라는 걸 여러분이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3번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휘. 쌤이 수능 시험에서는 어휘 두 문제 물어본다 그랬죠? 그죠? 요거는 이제 바로 좀 정답으로 갈게요. 3번이 정답이었는데 3번의 C가 뭐였죠? C가 쓰이다라는 의미죠. 쓰이다. 여기서 쓰이다는 게 뭐야? 그 앞에 문장 보라 했잖아. 전기분해, 광분해,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열분해. 그럼 여기서 쓰인다는 의미는 바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떠한 재료나 도구를 이용하다라는 뜻이죠. 이용하다라는 것과 유사한 의미하고 활용되다. 같은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됨을 13번 문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6월 모의고사 출제됐던 우리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지문을 이전 수능이나 모의고사 기출까지는 기술 분야와 관련된 그 소재가 많이 출제됐는데 요번에 6월 모의고사에서는 과학과 기술의 이렇게 오리지널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지문에 나오는 그 유형과 거의 비슷해요 지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쌤이 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면 올해 수능 시험은 이렇게 과학기술의 융합 형태 지문, 즉 우리 수능 특강 독서의 과학기술 지문의 어떠한 그 지문들과 유사한 형태의 지문이 출제될 확률이 크지 않을까. 쌤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죠? 이 내용까지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